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8월 29일 5,125원이었던 주가가 10월 8일 7,330원 되는 ETF가 있습니다.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무려 43%가 올랐는데요. 제가 매월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첫 번째 연금저축 펀드에 있는 종목인 만큼 레버리지 ETF가 아니라 일반적인 시장지수 ETF입니다. 구독자님들이라면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떤 ETF인지 감이 오실 텐데 정답은 요즘 미국 주식보다 핫한 중국 주식입니다. 여러 중국 ETF 중에 서대리 연금계좌에 있는 중국 ETF는 한때 동양의 나스닥이라 불렸던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입니다. 우상향의 대명사인 S&P 500, 나스닥 ETF와 다르게 항생테크 ETF는 종가 기준 2021년 2월 13,055원 고점을 찍고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2월에는 4,400원대를 찍으면서 고점 대비 66%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5월에 잠깐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는 익숙한 모습에 기대를 1도 안 하고 있었는데 9월 초부터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하더니 10월 8일 마감 기준 7,330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 달 그래프를 보면 정말 쉬지 않고 거의 매일 상승하면서 역대급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10월 8일 하루 만에 다시 9%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의 상승세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2008년 이후 최대폭 상승이라고 하는데 덕분에 제 연금계좌도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했습니다. 월말마다 연금계좌 종목별 수익률을 유튜브와 블로그에 박제해뒀기 때문에 과거 항생테크 ETF 수익률을 월별로 찾아봤는데요. 2020년 말 투자 초반 반짝 수익을 제외하면 4년 가까이 떨어지기만 했다 보니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함께 투자했던 미국 ETF는 같은 기간 계속 오르다 보니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생테크 ETF 투자할 돈을 S&P 500이나 나스닥 ETF에 투자했다면 연금계좌 총자산과 수익률은 훨씬 좋았을 테니 말이죠. 이처럼 4년 동안 월마감할 때마다 항생테크 ETF는 문제였는데 한 달 만에 다른 주식이 되었습니다. 최근 좋았던 상승 분위기가 10월 8일 마이너스 9%로 깨지긴 했지만 그동안 미칠 듯이 오른 덕분에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던 항생테크 ETF 수익률은 단숨에 마이너스 1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미래에셋 앱에는 보유한 ETF별로 최대 1년까지 매수 시점을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올해 7월까지 월적립 매수도 꾸준히 한 만큼 나름 물타기 효과도 있었습니다. 평단가가 조금씩 낮아졌죠. 현재 월적립 매수하고 있는 에이스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한번 살펴봤는데 매수 화살표가 월마다 찍혀있는 모습을 보니 빼먹지 않고 열심히 모았다는 생각에 은근 뿌듯함이 몰려옵니다. 주가가 높든 낮든 상관하지 않고 꾸준히 모으기만 했는데 수익도 괜찮은 편이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항생테크 ETF 사례를 통해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은 상승 흐름을 한번 제대로 타면 눈 깜짝할 사이에 확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체감했습니다. 최근 항생테크 ETF의 엄청난 상승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일일 수익률 상위 며칠만 놓쳐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누적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아무리 기다려도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머물면서 버티기만 해도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일일 수익률 최악의 며칠만 잘 피하면 누구보다 압도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주식 투자로 괜찮은 수익률 얻는 방법은 긴 시간 버틸 수 있는 능력이나 기가 막힌 예측 능력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둘 다 있으면 당연히 훨씬 좋고요. 버티기만 잘해도 남들보다 좋은 수익률 얻을 수 있는데 기가 막힌 예측으로 치고 빠지기도 가능하면 수익률 상위 5% 안에는 가볍게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년 가까이 주식 투자해보니 저는 시장이 30%, 40% 빠지거나 매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워도 시장에나마 버티는 것은 잘하는데 최악의 날을 미리 예측해서 피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쌓인 경험을 통해 나름 메타 인지가 된 것이죠. 저도 투자 초반에는 시장 예측을 할 수 있다는 패기로 다양한 가설을 가지고 직접 실험해봤지만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억대 연봉을 받는 펀드 매니저들이나 수많은 전문가들의 예측도 자주 틀리는 걸 보면서 최악의 날만 쏙 피해서 투자하는 것은 상위 0.1%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한두 번은 맞출 수 있겠지만 계속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춰서 큰 돈과 명성을 얻은 마이클 버리도 이후에는 계속 틀려서 마이클 어리버리라는 별명이 생긴 것처럼 말이죠. 저는 금융자산의 S&P 500 연평균 수익률인 7%만 돼도 노후 준비는 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상위 0.1% 혹은 신의 능력을 얻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더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시장지수 수익률만 얻어도 중간이 아니라 충분히 수익률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이 시장 지수를 이기지 못한다는 데이터는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펀드 매니저들도 자기 나라 시장 지수 수익률 이기는 비중 역시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최대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먼저 ETF 투자 비중입니다. 투자금이 점점 커질수록 개별 종목 대신 ETF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계좌 ETF 비중은 50%인데 먼 미래 최종 목표는 당연히 100%입니다. 보통 개별 종목의 기대 수익률은 더 높지만 계속 들고 가도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하락장을 만나면 멘탈이 흔들려 매도 버튼을 누를 확률이 올라갑니다. 물론 ETF도 많이 떨어지면 공포를 느낄 수 있지만 무게감이 다릅니다. 연도별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별 종목은 무작정 기다리는 게 답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 세상 어느 기업보다 잘 나갔지만 지금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미래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만 믿고 기다리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노력하는 부분은 한 달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고정생활비만큼은 매월 돈 들어오는 현금 흐름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주식을 팔지 않고 투자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파는 이유는 결국 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매월 들어오는 현금으로 생활비가 해결된다면 추가로 돈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의 월급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배당금과 여러 가지 부수입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주식을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출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서 소비를 줄이고 원화채굴을 더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생활 패턴을 바꿀 것입니다. 중국 ETF 수익률로 시작했지만 어쩌다 보니 저의 투자 경험과 생각을 주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9월 연금계좌 결산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는 보내줄 생각입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플러스 1대 매도하면 좋겠지만 한 달 만에 이 정도 회복이면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S&P 500 수익률에서 플러스 알파라는 작은 소망으로 시작한 중국 ETF 투자였는데 차이나 항생테크 ETF 덕분에 너무 욕심부릴 필요 없다는 교훈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연금 계획은 미국 ETF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앞으로는 미국 S&P 500과 미국 나스닥 1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3개 ETF를 열심히 월정리 매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누구나 충분히 노후 준비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